사진이 달라진다. 지금 당장 써먹는 프레이밍 9가지 핵심 기술. 안녕하세요. 사진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진 교육자 황인선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멋진 풍경을 보고 셔터를 눌렀는데 막상 사진을 보니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 오늘 배울 프레이밍은 그 고민을 해결해줄 비밀무기예요. 프레이밍은 사진을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감동을 전달하는 기법이죠. 유명 사진가 안셀 아담스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도 이 기법을 잘 활용한 사진가들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 9가지 실용적인 구성 팁을 촬영에 활용하여 프레이밍 마스터가 되어보세요. 프레이밍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프레이밍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진 작가들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프레이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세요. 프레이밍은 단지 카메라로 어떤 장면을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면을 포함하고 어떤 것은 배제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사진가의 의식적 행위이죠. 즉, 세상을 재단하고 시선을 통제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왜 프레이밍은 단순한 구도라는 용어로 설명되지 않을까요? 먼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정해야겠죠. 이 프레이밍은 사진가의 의도와 해석이 사진 구성에 개입됩니다. 또한 시청자의 시선을 조율하고 정서와 리듬을 생성시켜 사진의 언어를 만드는 작업이죠. 프레이밍은 물리적 프레임, 시각적 경계, 심리적 프레임을 포함하여 작동합니다. 예술적 관점에서 프레이밍은 마치 화가가 캔버스를 구성하듯 사진가는 현실이라는 무한한 정보 속에서 자신만의 시각적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즉, 프레임은 그 문장의 문법이고 프레이밍은 그 문장을 쓰는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마법 같은 프레이밍 기법을 피사체를 강조하는 강조 기법 위주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 팁은 네거티브 스페이스의 활용입니다. 네거티브 스페이스란 피사체가 없는 비어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많은 초보 사진작가들이 프레임을 요소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비어있는 공간이 피사체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는 피사체를 단색 배경 앞에 배치하세요. 즉, 주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늘, 벽, 물 등이 좋은 예입니다. 넓은 조리개 f1.4 또는 f2.8을 사용해 배경을 흐리게 만들어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인위적으로 생성하세요. 또는 피사체 주변에 충분한 호흡할 공간을, 즉 여백을 확보하세요. 마이클 케냐의 미니멀 풍경 사진을 예시 사진으로 살펴보면 광활한 하늘을 배경으로 외로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90%가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그 나무는 전체 이미지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네거티브 스페이스의 힘입니다. 너무 많은 네거티브 스페이스는 오히려 공허함을 줄 수 있으니 사용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사체와 배경의 비율을 신중히 고려하세요. 두 번째 팁, 사람을 프레임으로 활용하기. 말 그대로 사람을 자연스러운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결혼식, 파티, 공연 등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특히 유용한 기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책의 북엔드처럼 활용하여 주요 피사체를 감싸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는 주요 피사체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람들을 배치하세요. 85mm 이상의 중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압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얕은 피사계 심도, 즉 35mm DSLR의 경우 f2.8이하를 사용해 프레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살짝 흐리게 만드세요. 실제 예시로 세계적인 웨딩 포토그래퍼 옷의 빌라의 작품을 보면 신랑 신부가 하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객들의 옷차림과 표정이 스토리의 맥락을 제공하면서도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인공들에게 집중됩니다. 유의해야 할 요로는 사람들에게 포즈를 강요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순간을 기다리며 적절한 위치에서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팁으로는 자연 요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프레이밍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프레이밍 소재를 제공합니다. 나뭇가지, 잎사귀, 바위, 구름, 심지어 물의 곡선까지도 훌륭한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계절을 활용하세요. 봄의 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덮인 가지. 높이를 바꿔보세요. 낮은 각도에서 풀잎으로, 높은 곳에서 나뭇가지로. 빛의 방향을 고려하세요. 역광에서는 나뭇가지가 실루엣으로, 순광에서는 질감이 살아납니다. 유명 작가의 작품 예시로 설명하자면 안셀 아담스의 티턴과 스네이크 강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강의 S자 곡선이 시선을 이끌며 동시에 티턴 산맥을 자연스럽게 프레이밍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전경, 중경, 원경의 완벽한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실용적 조언을 드리면 자연 요소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변하므로 같은 장소라도 다른 시간에 방문하면 완전히 다른 프레이밍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도시의 건축적 특징을 프레이밍에 활용하기입니다. 대도시나 지방 등 건축물이 있는 장소에서 건축 특징을 활용한 기하학적 프레이밍입니다. 도시 환경에서는 건축물이 제공하는 직선, 곡선, 대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문, 문, 다리, 터널, 계단 등은 모두 훌륭한 프레이밍 도구가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는 대칭성을 활용하세요. 좌우 대칭인 건축물은 중앙에 피사체를 배치했을 때 안정감을 줍니다. 리딩 라인을 찾으세요. 계단, 난간, 건물의 선들이 피사체로 이어지도록 구도를 잡으세요. 다양한 렌즈를 실험하세요. 광각은 웅장함을, 망원은 압축 효과를 만듭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 살펴보면 앙리 카르티의 브레송의 거리 사진에서는 창문 프레임을 통해 거리의 한순간을 포착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창문의 직사각형 틀이 만드는 기하학적 질서 안에서 일상의 무질서한 순간들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다가옵니다. 도시 촬영 팁으로 건축물의 그림자도 훌륭한 프레임이 됩니다. 시간대별로 그림자의 위치와 강도가 변하므로 골든아워 전후로 촬영하면 더욱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색상을 이용한 시각적 분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형태나 선이 없어도 강력한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상원에서 반대편에 위치한 보색 관계를 이용하면 피사체를 배경에서 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는 주요 보색 조합을 기억하세요. 빨강 마이너스 녹색, 노랑 마이너스 보라, 파랑 마이너스 주황. 단색 배경을 찾으세요. 벽돌벽, 꽃밭, 하늘 등. 의상과 소품의 색상을 미리 계획하세요. 특히 인물 촬영에서 효과적입니다. 실제 작품 예시로는 스티브 맥커리의 아프간 소녀 사진에서 소녀의 녹색 눈과 빨간 히잡, 그리고 어두운 배경의 대비는 강렬한 시각적 임팩트를 만듭니다. 색상만으로도 완벽한 프레이밍이 완성된 것이죠. 색상 이론 팁으론 색온도도 반드시 고려하세요. 따뜻한 색주황, 빨강은 전진색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차가운 색파랑, 보라은 후진색으로 뒤로 물러나 보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깊이감까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드라마틱한 프레이밍입니다. 빛과 그림자는 가장 극적이고 감정적인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강한 콘트라스트는 시선을 즉시 밝은 부분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는 골든아워와 블루아워를 활용하세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효과. 창문이나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을 활용하세요. 실내에서는 단일 광원을 사용해 강한 방향성을 만드세요. 스포트라이트 효과, 작은 구멍이나 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활용하세요. 실제 예시로 일본의 거리 사진작가 모리야마 다이도의 작품들을 보면 강한 콘트라스트의 흑백 사진에서 빛과 그림자만으로 강력한 프레이밍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둠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기술적 팁을 설명드리면 측광 모드를 스팟 측광으로 설정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촬영 대상인 인물의 얼굴에 노출을 맞추세요. 그림자는 후보정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7번째는 소품을 활용한 창의적 프레이밍입니다. 때로는 완벽한 자연적 프레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품을 준비하거나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설명드리면 투명한 소품 유리구슬, 프리즘, 물방울 등으로 왜곡 효과와 함께 프레이밍, 텍스처 있는 소품 레이스, 베일, 거즈 등으로 부드러운 프레임 효과, 기하학적 소품인 거울, 액자, 도형 모양의 구멍 등 자연 소품 꽃잎, 나뭇잎을 렌즈 앞에 가져다 대고 촬영해 보세요. 실제 작업에 활용한 사진작가를 살펴보면 정물 사진의 거장, 어빙펜은 단순한 백지와 몇 개의 기하학적 소품만으로도 놀라운 프레이밍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코너 초상화 시리즈에서는 2개의 벽면이 만나는 모서리만으로도 강력한 프레이밍을 완성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DIY 팁을 말씀드리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레이밍 도구는 골판지로 만든 다양한 모양의 구멍 또는 식물 잎사귀나 꽃잎의 활용, 그리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에 물방울을 활용한 촬영 및 외된 창틀이나 액자 혹은 거울을 활용한 촬영이 가능하겠죠. 9번째는 초점이 맞지 않는 전경을 활용한 몽환적 프레이밍입니다. 이 기법은 사진에 신비롭고 예술적인 느낌을 더해주며 평범한 장면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들어줍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개방된 넓은 조리개를 사용하여 피사계 심도를 얕게 만드세요. 전경에 풀잎, 꽃, 유리 등을 배치하고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세요.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면 더욱 극적인 전경 흐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경 요소를 렌즈에 가까이 가져갈수록 더 추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실제 예시로 사진작가 사울 레이터는 우산, 창문, 반사체 등을 통해 촬영한 거리 사진들로 유명합니다. 흐릿한 전경이 만드는 색의 번짐과 형태의 왜곡은 일상을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실무 팁을 말씀드리면 오토포커스를 매뉴얼 포커스로 설정하고 정확히 피사체에 맞추세요. 전경이 너무 어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루엣 효과를 원하는 경우 제외. 바람이 있는 날은 전경의 움직임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마지막 9번째 팁은 깊이감을 활용한 3차원적 프레이밍입니다. 사진은 2차원 매체이지만 전경, 중경, 원경의 레이어를 만들어 3차원적 깊이감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는 전경에 흥미로운 요소를 배치하세요. 바위, 꽃, 나뭇가지 등. 중경에 주요 피사체를 위치시키세요. 원경에 맥락을 제공하는 배경을 두세요. 예를 들면 산, 건물, 하늘 등. 그리고 각 레이어의 크기 대비를 활용해 원근감을 강조하세요. 실제 예시를 살펴보면 풍경 사진작가 갈렌 로웰의 요세미티 호스테일 폭포의 노을에서는 전경의 바위, 중경의 폭포, 원경의 절벽이 완벽한 층을 이루며 보는 사람을 요세미티의 장엄함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기술적 고려사항은 하이퍼포컬 거리를 활용해 전경부터 원경까지 선명하게 촬영하세요. 또는 포커스 스태킹 기법을 사용해 모든 구간이 선명한 이미지를 만드세요. 광각 렌즈 14mm에서 35mm까지를 사용하면 깊이감이 더욱 강조됩니다. 보너스 팁 규칙을 깨는 용기. 보너스 팁으로 때로는 프레이밍 규칙을 깨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예술에서 가장 혁신적인 작품들은 종종 기존 규칙을 파괴하면서 탄생했습니다. 프레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예시를 들면 로버트 프랭크의 더 아메리칸스 시리즈는 당시 사진계의 완벽주의적 관습을 깨뜨렸습니다. 기울어진 프레임, 잘린 피사체, 흐릿한 초점 등이 오히려 생생한 현실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함께한 프레이밍 마스터 클래스는 어떠셨나요? 기억하세요. 프레이밍은 단순한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시각적 언어를 풍부하게 만들고
보는 사람과 깊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배운 9가지 팁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실험해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 시행착오가 여러분을 더 나은 사진작가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멋진 사진 많이 찍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